검사 윤석열은 왜 고깃값 97만 원을 두 번에 나눠 결제했나?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업무 추진비를 부정 사용한 정황이 드러났다. 뉴스타파, 세금 도둑 잡아라, 함께하는 시민행동,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 끝에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등으로부터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내역 및 증빙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윤석열 대통령의 검사장 시절 업무추진비 지침 위반 정황을 찾아냈다. 2017년 10월 12일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성남시 소재의 한우구이 업소에서 강력부, 첨단 1부, 2부, 방수부 등 지검 소속 검사들과 만찬 간담회를 명목으로 48만 원을 결제했다. 그런데 증빙 자료인 10월 카드 전표에는 결제 시간과 동일한 내용의 영수증이 한 장 더 나왔다. 업무 추진비 내역의 집행 명목과 같고 참석자도 같았다. 차이가 있는 것은 49만 원이라는 결제 금액이었다. 윤석열 당시 지검장은 2017년 10월 12일 같은 식당에서 지검 소속 검사들과 총 97만 원의 업무 추진비를 쓴 뒤 이를 두 차례 나누어 결제한 것이다. 윤석열 당시 지검장의 업무 추진비 부정 사용 의혹. 윤석열 지검장은 왜 업무 추진비를 두 번 나누어 결제한 것일까? 기획재정부가 매년 발행하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 지침에 따라 건당 50만 원 이상 지출할 경우에는 지출하는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 서류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기 때문이다. 윤석열 지검장은 업무 추진비를 지출한 대상에 인적사항을 제출하지 않기 위해 성남시 소재의 한우구이집에서 총 97만 원을 지출하고 48만 원과 49만 원으로 나누어 결제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재부 지침에는 관할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의 경우 불가피성 입증이라는 조건 하에 업무 추진비를 사용하도록 제한을 두고 있다. 그런데 윤석열 지검장은 관할 근무지 바뀐 성남시에서 상대적으로 큰 금액의 업무 추진비를 지침에 어긋나는 방법으로 결제했다. 이렇게 납득하기 어려운 업무 추진비 사용에 대해 실제로 누구에게 업무 추진비를 지출했는지, 지출 목적과 관할 근무지회에서 지출하게 된 경위 등 의혹을 밝히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몫이다. 도대체 업무 추진비가 뭐길래? 사실 업무 추진비의 부정 사용은 역사가 깊다. 윤석열 지검장 이전에도 공직자의 업무 추진비 부정 사용은 시민사회 단체의 감시와 언론 보도를 통해 종종 드러나고는 했다. 업무 추진비는 1995년 이전까지 판공비로 불렸는데 1995년 제도 정비를 거치며 명칭이 업무 추진비로 변경되었다. 업무 추진비는 정해진 사업 예산 이외에 공공기관의 운영과 공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준비된 예산이다. 기관장 등 집행 주체가 스스로 판단해 협조가 필요한 외부인과 회의나 간담회를 하거나 소속 직원들의 경조사와 회식 및 식사를 통한 사기 증진과 같이 사업 예산으로 책정하기 애매한 공무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는데 주로 쓰이는 예산이다. 이런 독특한 업무 추진비의 특징으로 많은 부정 사용이 발생했다. 고 이완구 전 총리의 경우 충남도지사 시절에 2006년부터 2009년까지 3년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업무 추진비의 약 42%에 해당하는 3억 3,600만 원가량을 현금으로 직원 격려 등에 사용한 것이 드러나 큰 충격을 주었다. MB 정부 시기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경우 2011년 11차례나 조선호텔과 롯데호텔 등에서 익명의 외부 전문가와 간담회 및 기자단 간담회를 이유로 50만 원 초과 금액을 두 차례 나누어 결제한 것이 드러난 바 있다. 문용민 전 서울교육감 역시 재임 시기였던 2013년 롯데호텔과 고급 일식집 등에서 50만 원 이상의 금액을 쪼개기로 결제한 정황이 발견됐다. 용산구의회 박길준 전 의장은 황당하게도 업무 추진비를 개인 혈압약 구매에 사용했다. 약 4년간 540만 원가량 업무 추진비로 개인 혈압약을 구매했다가 적발되자 고령을 이유로 혈압약을 구매했다고 밝혔다. 업무 추진비 부정 사용을 막는 방법. 그렇다면 이렇게 고질적인 업무 추진비 부정 사용을 막을 수는 없을까? 방법이 있다. 공공기관들이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업무 추진비 내역을 최대한 자세하게 작성하고 결제한 카드 승인 내역 또는 전자전표를 함께 공개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업무 추진비는 기관마다 스스로 만든 서식에 따라 임의로 작성해 공개했다.
편차가 있지만 대체로 업무 추진비 사용일자, 사용장소, 사용내역, 금액, 대상인원, 카드 또는 현금 사용 여부로 구성된다. 어떤 공공기관은 비교적 자세하게 업무 추진비 집행 내역을 매월 공개하는가 하면 또 어떤 기관은 사용 날짜와 대강의 사용 목적, 금액 정도로만 작성해 분기별로 공개하고 있다. 이런 업무 추진비 공개 방식이 문제가 되는 것은 크게 세 가지이다. 기관마다 업무 추진비 공개에 대한 편차가 발생한다는 것. 공개된 업무 추진비 내역이 실제로 증빙 자료와 일치하는지, 정보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것.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을 단순화된 임의의 서식으로만 공개하고 증빙 의무가 상시적으로 발생하지 않아 공직자들의 업무 추진비 사용에 대한 자기 검열과 통제 효과가 약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모든 공공기관에 적용할 업무 추진비 표준 서식을 만들어 사용 장소와 사용 대상 및 인원수, 사용 날짜뿐 아니라 시간까지 기입해 매월 공개하도록 하면 어떨까? 기관별 투명성 편차가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공공기관이 업무 추진비 내역을 공개할 때 업무 추진비 카드의 매출 전표나 카드 사용 승인 내역을 함께 공개한다면 업무 추진비 내역의 신뢰성 문제도 해결하고 공직자들도 경각심을 느껴 자기 검열과 통제도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과거에는 예산 증빙 자료를 공개하기 위해 카드 사용 후 영수증을 일일이 스캔하거나 복사해야 했지만 지금은 카드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매출 전표 또는 카드 승인 내역을 손쉽게 내려받을 수 있다. 전자파일 형태의 증빙 기록이지만 신뢰성은 진본과 차이가 없다. 즉, 업무 추진비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별다른 업무 부담이 발생하지도 않는다는 이야기다.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 업무 추진비는 공공기관의 여러 예산 가운데 시민사회와 언론의 주된 감시 대상이었다. 이런 노력이 성과를 얻어 업무 추진비의 투명한 집행이 제도화되었다. 그럼에도 업무 추진비의 부정 사용은 근절되었다고 하기는 어렵다. 여전히 감시가 조금이라도 느슨하면 편법으로 부정한 사용을 하기 용이한 구조다. 이번에 드러난 윤석열 대통령의 업무 추진비 부정 사용 사례를 계기로 업무 추진비 제도가 한 번 더 개선되어야 하지 않을까?